윤재는 꽃다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장 풍성한 꽃다발 하나만 들고는 경미 앞에 한쪽 무릎을 꿇어 앉았다. 이거 뭐예요? 윤재의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은 경미는 말없이 운전만 하는 윤재를 향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신통치 않았다. 저 선생님 찾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저를 왜요? 윤재가 깊은 눈빛을 하고는 경미를 힐끔 돌아본 후 다시 고개를 돌린 탓에 경미는 자신의 두근거림이 방금 전의 충격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근데 진짜 면접 중에 나왔어요? 윤재는 대답 대신 그들이 떠나온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10분쯤 달리다가 발견한 양꼬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술이나 먹죠? 네? 술 못 먹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여자들로 가득한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순식간에 붉은색 간판이 달린 어둑어둑한 양꼬치 집으로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아서 경미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양꼬치 집이었지만 양꼬치와 함께 중국 음식도 겸하는 곳이라 식사 손님을 위해 점심 무렵부터 문이 열려 있었지만 윤재와 경미가 그날의 첫 손님인 듯 식당에는 주인과 직원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안내된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받아든 윤재는 꿔바로우와 마파두부 같은 요리에 양꼬치가 포함된 세트 메뉴를 주문하고는 맥주와 소주도 여러 병 시켰다. 윤재는 경미에게 메뉴판을 보여주지도 않고 뭘 먹겠느냐 묻지도 않았는데 경미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좋았다. 메뉴 선택은 늘 어려웠고 지금은 뭐든 골라 먹을 기분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주문한 요리가 나오기 전 맥주잔과 소주잔 그리고 술병들이 먼저 테이블을 차지했다. 윤재는 말도 없이 뚜껑을 비틀어 열어 맥주를 잔에 따라 탁 소리가 나도록 경미의 앞에 내려놓았다. 경미는 자신이 마실까 말까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윤재의 눈빛에 홀린 듯 잔을 들어 맥주를 반쯤 들이켰다. 윤재는 면접 장소에 빠르게 도착했었다. 대표와 파트너들보다 빨리 도착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사실 면접 당사자가 할 처사로는 특별한 것도 아니었지만 늦는 것보다는 어쨌든 훨씬 나았다. 윤재는 오랜만에 면접에 긴장했지만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든 건 면접 자체보다 경미에 대한 생각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약속 시간 5분을 남겨두고 파트너 2명과 함께 회사의 대표가 들어섰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윤재 씨.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되네요. 내 러브콜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지? 대표는 윤재의 손을 기운차게 잡고 흔들었고 파트너들을 돌아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곧 올 테니 주문부터 해볼까요? 거의 매일 이곳을 찾는다고 했으니 먹는 메뉴는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컸지만 윤재를 위해 대표와 파트너들은 굳이 메뉴판을 살폈다. 메뉴에는 비싸고 생소한 요리들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한식을 기반으로 한 메뉴들이었고 윤재는 그 메뉴들 중 면접 당사자인 자신이 주문하기에 적당한 음식을 찾아내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했다. 금방 도착한 파트너들까지 대표와 임원진은 모두 6명이었는데 모두들 윤재의 뛰어난 외모와 젊은 나이에 감탄했고 윤재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대표부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다. 윤재가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던 건 불과 30분 정도였다. 이들이 주문한 메뉴가 막 나오기 시작할 무렵에 윤재는 불쑥 이만 가봐야겠다며 몸을 일으켰다.
영문을 몰라 미간을 찌푸린 채 서로의 주름진 얼굴만 보던 대표와 파트너들에게 윤재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자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더 알 수 없는 말만 주절거릴 뿐이었다. 윤재는 대표와 파트너들에게 돌아가며 깊이 허리를 숙인 후에 다음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만나 뵈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말한 후 누가 잡을세라 빠르게 식당 밖으로 달려나갔다. 청담동으로 갈 때보다 더 빠르게 동네에 도착했지만 윤재가 경미와 여자들이 있는 식당을 찾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윤재는 자기가 사는 도시에 그토록 브런치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은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장소에 대한 힌트라고는 스테이크를 판다는 것뿐이었으니 여자들이 모임을 가질 만한 카페와 레스토랑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다 들러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다행인지 아닌지 채 10군데를 돌기도 전에 윤재는 하얀 간판이 심플한 브런치 레스토랑 밖에서 경미를 발견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로 누가 보아도 금세 울음을 터뜨려도 이상하지 않는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경미를 보고 윤재는 머뭇거리거나 계획을 세워볼 사이도 없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경미를 지켜줘야겠다거나 여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 같은 건 윤재의 머릿속에 아예 없었다. 경미의 남자친구인 척하는 것, 여자들의 음식값을 모두 결제한 것도 모두 충동적인 결정이 낳은 행동이었다. 그래서 윤재는 경미에게 할 말이 없었다. 경미가 왜 그랬느냐고 아무리 물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에 윤재는 그냥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하기로 했다. 맥주를 마시고 있자니 주문한 음식들이 차근차근 테이블을 채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먹기에는 제법 많은 요리가 포함된 세트를 주문한 탓에 윤재와 경미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갖은 냄새를 풍기는 음식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해야 할 얘기들을 외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다. 경미는 브런치 레스토랑에서는 비주얼이 화려한 샐러드를 먹으면서도 젖은 신문을 씹듯 맛이 하나도 느껴지질 않았는데 식욕을 부추기는 기름진 냄새를 맡으니 아주 오랜만에 진한 배고픔을 절감하는 것 같았다. 본격적으로 배를 채우기 전에 술부터 들이켠 탓이었을까? 앞에 앉은 윤재는 안중에도 없이 경미는 양꼬치와 더불어 다양한 중국 음식들의 젓가락을 내뻗고 있었다. 반면 본인의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 재생하고 있던 윤재는 음식 한 젓가락, 술 한 모금을 들이켜면서 사이사이 경미의 얼굴을 힐끔거렸다. 경미라는 사람도 자신이 저지른 일도 모두 윤재에게는 의문투성이었다. 나 모쏠이에요. 자신을 힐끔거리는 윤재의 눈빛을 오해한 게 분명한 경미는 자포자기한 어조로 고백하듯 말했다. 별명도 삐사감이에요. 삐사감 알죠? 현진건. 삐사감이 어린 여학생들 질투하고 그럴 때 나는 그 여자가 진짜 미친 여자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됐네. 이제 보니 소설이 왜 삐사감을 동정하면서 끝나는지를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경미는 한 잔, 두 잔 들이켠 술에 혀가 점점 더 풀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단적으로는 이름과 얼굴 말고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 남자한테 자신의 가장 큰 치부를 고백하고 있으니 경미의 마음과 다소 힘이 빠진 이성은 투닥거리는 중이었다. 이성은 제발 입 좀 다물라고 외치고 있었고 경미의 말랑말랑해진 마음은 윤재는 경미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거라고 격려하고 있었는데 경미는 철저히 마음의 격려에 기울어진 상태였다.
사람들이 나더러 얼빠래요. 얼빠가 뭔지 알죠? 알겠지 뭐. 그렇게 잘생겼는데. 나 같은 얼빠 한두 번 만났겠어요? 근데 내가 왜 남자 얼굴을 밝히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남자를 만날 때 내가 뭐든 보긴 해야 하잖아요? 돈을 보든 학벌을 보든 집안을 보든 성격을 보든 뭘 보긴 보고 좋은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여자가 남자 성격만 본다고 하면 되게 개념 있다고 그러는데 나처럼 얼굴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대. 아니, 남자들은 여자 얼굴만 본다고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남자들은 반대로 여자 돈이나 집안을 보면 또 욕을 먹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한테는 남자 외모가 가장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또 나 싫다는 남자한테 매달리거나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남자 얼굴을 보면 안 된다니. 아, 나 그거 너무 싫어요. 윤재 씨도 그래요? 여자한테 사람들이 따지면 안 된다는 걸 따지는 거 있어요? 있죠. 진짜 있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경미는 술을 한 잔, 양꼬치를 한 입, 바사삭 소리를 내며 꿔바로우를 한 입씩 베어 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경미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경미가 영왕 같은 관심 있는 남자나 윤재처럼 잘생긴 남자 앞에서 이처럼 긴장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길게 할 수 있었던 건 지금이 처음이었다. 그 오랜 시간 친구라는 이름으로 지냈어도 경미는 영환 앞에서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경미와 영환은 만나면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았고 회식으로 다져진 경미의 취기가 늦게 올라오는 편이긴 했어도 거나한 술기운조차 경미의 긴장을 풀어주지는 못했다. 경미는 영환을 만날 때나 소개팅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반복하거나 맞장구를 치고 침묵이 길어지는 순간이 되면 어색함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나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같은 뻔한 소리를 얻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편한 사람을 만나거나 매일 봐서 익숙한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게 조잘거리기도 잘했건만 잘생긴 남자들 앞에서라면 경미는 결코 편해지지가 않았다. 나도 있죠, 그런 거. 윤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자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경미는 윤재를 따라 머리를 움직이면서 손가락으로 윤재를 가리켰다. 그쵸, 나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뭐예요? 윤재 씨는 여자한테 뭘 따져요? 뭐 돈, 학벌, 집안, 아니면 막 되게 어린 여자 좋아하거나 그래요? 아, 나는 윤재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뜸을 들이는 건지 그저 주저하는 건지 모르게 의자 등에 몸을 기대고는 팔짱을 꼈다. 물론 경미는 그 와중에도 윤재의 태도 하나하나에 감탄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다. 아, 이거 진짜 욕 많이 먹을 얘긴데 경미는 기대가 되면서도 윤재가 정말 얼굴값을 하는 남자일 것 같다는 불안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나는 결혼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자를 발표하는 사회자의 입을 바라보는 초조함으로 경미의 상체는 점점 더 윤재에게 쏠렸다. 여자가 항상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윤재의 대답을 들은 경미는 연신 눈을 깜빡거렸다. 그녀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잘 들은 게 맞긴 한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귓속에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했다. 항상? 항상? 아니 막 아내가 언제나 집에 있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적어도 퇴근하기로 약속된 시간에는 집에서 나를 맞아주고 내가 출근할 때는 막 눈 꺾인 눈을 하고서라도 내가 나가는 걸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은 걸 따지긴 하네요.
경미와 윤재는 눈을 마주치고는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누구에게나 다른 이들에게는 차마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위시리스트가 있기 마련이었고, 경미와 윤재는 술김이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서로에게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리스트를 공개한 셈이었다. 나이를 먹어도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매우 빠르고 쉽게 서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나는 내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거에 내 와이프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서부터 나한테 그래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외벌이로 고생 좀 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그냥 아내가 나한테 딱 그것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나한테 얼마나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건지 결혼으로 배웠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포기한 상태랄까? 요즘 시대의 기준에 윤재가 내세우는 조건은 여자의 무조건적인 헌신을 바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 경미와 윤재는 두 사람의 비밀 공유가 남긴 씁쓸함이 소주보다도 더 쓰다고 느꼈다. 경미와 윤재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바람을 이뤄줄 사람이 없다면 끝내 혼자 살게 되어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 사람의 바람을 듣게 되면 마치 경미와 윤재가 그들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 바람을 강요했을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미가 나이를 먹고 결혼하지 못한 건 주제에 눈이 너무 높아서였고 윤재가 이혼한 건 얼굴값을 하느라 그런 거였다. 두 사람은 그저 맞는 상대를 찾지 못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윤재와 경미가 이혼하거나 못소리 된 결과만 보고 두 사람이 결국 싱글인 이유를 찾기에 급급했다. 경미와 윤재는 술과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며 많은 얘기를 했다. 심지어 경미가 영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윤재가 이혼한 아내 얘기까지 했으니 확실히 지나칠 정도로 많은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었다. 경미는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전에 붙잡은 덕에 영환에게 호구처럼 굴었던 과거와 현재 진행형인 일들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 남자를 30년 동안 짝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세한 사례는 들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정오를 넘겨 들어간 식당에서 두 사람 다 약간 비틀거리며 일어섰을 때 시간은 벌써 4시를 지나 있었다. 경미가 일어서면서 좀 걷고 싶다고 중얼거렸고 윤재도 적극 동의했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대신 차를 좀 맡겨둘 수 있느냐는 윤재에게 식당 사장은 흔쾌히 그럼하고 차키를 받았는데 차키와 식당 안에서도 보이는 윤재의 근사한 차를 번갈아 보면서 눈을 빛내는 폼이 어쩐지 윤재의 차에게는 오늘 하루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예고하는 것 같았다. 윤재와 경미는 두 사람과 달리 이제 막 밤을 즐기기 시작하려는 매장의 손님들을 지나쳐 나가서 두 사람의 아파트 쪽으로 길을 잡았다. 이대로 내쳐 걸으면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 두 사람이 취했다는 걸 감안하면 더 길어질지 짧아질지 모르는 거리였다. 많은 얘기를 토해낸 후였기 때문인지 경미와 윤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릴 때마다 취기도 조금씩 날아가는 것 같았다. 경미는 바람 때문에 눈이 조금씩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마흔을 넘으면서 급격히 힘을 잃고 성그러진 머리숱을 바람이 흩어내자 신경이 쓰였지만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건 뜨겁게 달아올라 절대 식을 것 같지 않던 얼굴의 열기였다. 이 열기가 곁에서 걷는 윤재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오랜만에 즐겁게 시간을 보낸 흥분 때문인지 콕 집어 답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잔뜩 붉어진 얼굴을 보이기가 싫어서 경미는 자꾸만 얼굴에 손을 가져갔다. 춥네요 라거나 저런 식당이 생겼네요 같은 실없는 얘기를 가끔씩 하면서 10분쯤 걷자니 겨울의 짧은 해는 금방 어둠과 교대했고 하천 산책로로 접어들면서는 오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경미와 윤재는 각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꽂고 모르는 사람들처럼 거리를 두고 걸었는데 쉬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서먹함은 윤재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여버렸다. 못소리면 키스 안 해봤겠네요. 경미는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충격을 받은 얼굴로 멈춰섰다. 경미처럼 우뚝 서서 경미의 표정을 살피는 윤재와 눈싸움이라도 하듯 쏘아본 경미는 윤재의 눈빛에서 조롱이나 모욕을 가하려는 의도를 읽어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해도 돼요? 키스? 윤재는 그들이 막 시작하는 연인이나 되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물어왔다. 우리는 손도 잡아본 적이 아니 오늘 잡긴 잡았구나. 암튼 그거 뭐냐. 윤재씨 나 좋아해요? 경미는 급발진하는 윤재의 속내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경미 딴에는 대담한 질문을 던졌다. 몰라요. 모른다고요? 내가 경미 씨를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확실히 경미 씨한테 키스는 하고 싶어요. 선생님에서 경미 씨로 바뀐 호칭에 경미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뻔뻔하게까지 들리는 윤재의 답을 듣고 경미가 생각한 건 입냄새 날 것 같은데 였다. 양꼬치와 중국 요리에 맥주와 소주를 곁들여 먹은 탓에 지금 경미 자신이 느끼기에도 입안에는 여전히 다채로운 맛이 남아 있었다. 언젠가 내게도 첫 키스가 찾아올 거라고 믿으며 상상했던 수많은 첫 키스의 순간 중에서 이처럼 입냄새를 걱정하면서 나를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남자와 나누는 키스는 한 번도 없었다. 싫다면 당연히 안 할 거지만 나 키스하고 기억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고 없었던 일이라고 모른 척 할 것도 아니에요. 어둠은 더욱 깊어졌지만 가로등의 환한 불빛은 경미가 힘을 준 입술을 적나라하고 또렷하게 비추었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해요. 네? 할래요. 윤재의 말을 끊고 달려들 듯 나온 경미의 대답에는 많은 말들이 생략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내가 살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남자랑 키스를 해볼 수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키스도 못 해본 여자가 될 줄은 몰랐죠. 게다가 윤재 씨처럼 잘생긴 남자랑? 나는 이제 남자랑 자볼 수 있을까 하는 바람도 없고 그냥 이 키스 한 번으로 만족할래요. 입냄새? 뭐 술은 나만 먹었나? 까짓 거 해요. 내가 해버리고 만다. 같은 것들의 말이다. 경미는 마음을 굳히고 눈을 감고는 입술을 쭉 빼고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샛눈을 떴는데 그때 윤재가 미소를 머금고는 경미의 입술에 손가락을 올렸다. 입술 내밀지 마요. 우리 어린애들처럼 뽀뽀할 거 아니니까. 입술에 힘주지 말고 살짝 벌리고요. 경미가 깨달은 듯 하는 외마디를 뱉는 순간 경미는 윤재의 입술이 내리누르는 생소한 촉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카들이 어릴 때 깨물어버리고 싶을 만큼 귀여워서 탱글탱글하고 부드러운 입술에 뽀뽀를 해본 적은 있었지만 키스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
윤재의 입은 살짝 벌린 경미의 입에 3초 정도 머물렀다가 물러났는데 그는 소감을 묻는 반짝이는 눈으로 경미를 보았다. 침이... 경미는 침이 너무 많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 끝까지 나오질 않았다. 남자와의 키스라는 게 엄청 부드럽고 달콤하고 짜릿할 줄 알았는데 경미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다. 불과 3초의 입맞춤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이 대체 왜 키스를 좋아하는 거야? 하는 회의까지 느껴지려는데 윤재가 내가 하는 대로 해요 이번에는 이라고 말하더니 다시 입을 맞췄다. 두 번째 키스는 경미를 전에 없던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경미의 입속으로 윤재의 혀가 들어왔고 윤재는 입술로 경미의 입술을 빨고 깨물었는데 경미는 점점 더 몽롱한 기분으로 빠져들면서도 윤재의 말을 복기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말. 경미는 자신의 혀를 움직여 윤재의 입속으로 대담하게 넣었고 윤재의 입술을 깨물었으며 자신과 윤재의 혀가 엮이는 순간에 집중했다. 경미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뜨거운 키스신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야 풀었다고 생각했다. 왜 저토록 키스에 몰입하는지, 왜 저렇게 오직 서로만 존재하는 듯 세상을 잊은 것처럼 보이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알 것 같았다.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씨나 혹시 누가 보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도 방해할 수 없었던 경미의 첫 키스가 마침내 끝났을 때 경미는 감았던 눈을 곧바로 뜰 수가 없었다. 혹시 너무나 생생한 꿈의 일부가 아닐까 싶었고 그게 아니면 눈을 뜬 순간 실망과 후회로 젖은 윤재의 눈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경미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경미가 본 건 경미를 코앞에서 바짝 붙어 보고 있던 윤재의 얼굴이었다. 서로의 코가 닿을락 말락 가까워서 화들짝 놀란 경미가 물러서려 하자 윤재가 경미의 팔을 잡았다. 괜찮았죠? 첫 키스 치고는? 첫 키스 치고는? 윤재가 첫 키스는 다소 기대할 게 없는 거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아서 경미는 의아했다. 첫 키스가 가장 별로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키스는 테크닉이거든요. 키스 후 여운과 낭만을 깨부수는 것 같은 윤재의 발언에 경미는 눈살을 찌푸렸다. 다른 건 잘 몰라도 경미는 윤재가 으스대고 우쭐하는 상태라는 건 잘 보였다. 지금 윤재의 표정은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건 경미가 숱하게 보아왔던 소년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으아! 경미는 암막 커튼 사이로 비춰든 햇빛 때문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잠을 깰 수밖에 없었다. 지난밤에 술에 취하고 첫 키스에 취해서 경미는 미처 아침에 걷어둔 커튼을 단속하지도 못하고 잠이 들었다. 자신의 숨과 온몸에서 느껴지는 숙취의 기운에 경미는 눈을 뜨고도 뿌옇게 눈에 들어오는 침실의 풍경을 곧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잠이 깨자 속이 쓰려서 뭔가 시원한 걸 벌컥벌컥 들이켜고 싶다는 욕구가 스멀스멀 기어 올랐음에도 다시 스르르 눈이 감기려는 찰나 경미는 꿈인 양 여겼던 키스의 느낌이 별안간 생생해져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키스. 그래, 내가 키스를 했었지? 그게 진짜 꿈이 아니라고? 경미는 다시 눕지도 못하고 주방으로 터덜터덜 걸어가서 냉장고를 열어 늘 구비해 두는 차가운 숙취해소제를 꺼내어 단숨에 들이켰다. 경미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아 아쉬움이 남는 듯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숙취해소제 병을 만지작거렸다.
진한 숙취처럼 밀려드는 걱정의 실체는 그토록 진한 키스를 하고 윤재의 얼굴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였다. 우리 이제 사귀나? 아니야. 나를 좋아하는지도 그 사람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술김이었겠지. 까짓 거 그냥 키스일 뿐인데 그래도 내가 남자랑 입술을, 혀를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는 사람하고 키스하고 나서도 다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나? 난 진짜 못할 것 같은데. 경미가 간밤에 눌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사정없이 쥐어뜯고 있을 때 메시지 알림이 들려왔다. 아침 8시가 채 안 된 시간이어서 경미는 시간관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진상 학부모가 대체 누군지에 대한 짜증이 솟구쳤다. 속 괜찮아요? 해장하러 갈래요? 윤재의 메시지라는 걸 확인하자 폰을 쥔 경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어쩜 이렇게 태연하게 문자를 보내지? 경미는 숙취보다 더 울적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나는 영환이 만들어 놓은 어장에서 헤엄치다가 이제 윤재 씨의 어장으로 훌쩍 뛰어들어가는 걸까? 영환이는 그래도 내게 스킨십을 시도한 적은 없었는데 경미는 어쩌면 윤재가 영환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윤재를 봐야 할 일이 점점 더 두려워졌다. 경미는 윤재처럼 대수롭지 않은 톤을 유지하려 했으며 문자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전송 버튼을 누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혹시 윤재가 보낼 답장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으려고 경미는 휴대폰을 집어서 종종 걸음으로 침실로 가서는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자신의 침대를 향해 던졌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와 상부장에 탑처럼 쌓아놓은 컵라면 하나를 꺼내고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다. 윤재의 메시지 속 해장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부터 뜨겁고 강렬한 맛에 대한 욕구가 솟구치던 참이었다. 일단 속이나 풀고 보자. 먹고 정신을 좀 더 차리면 좋은 생각이 나겠지. 경미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기도 전에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이는 것을 자각하며 궁금증이 일었다. 어제 그렇게 많이 먹고 속도 쓰린데 어떻게 잠에서 깨자마자 배가 고플 수가 있지? 저는 벌써 출근 중이랍니다. 속이 쓰려서 해장이 간절했는데 안타깝네요. 속 잘 푸시고 다음에 봬요. 윤재는 다시 한번 경미가 보낸 메시지를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 어제 그렇게 술을 먹고 경미가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섰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마지막 문장은 언제 밥 한번 먹어요 하는 뉘앙스라 더 의아했다. 윤재는 자신이 경미에게 꽤나 근사한 첫 키스의 기억을 남겨주었다고 자부했는데 바로 다음 날 아침 해장을 제안하는 자신이 내심 꽤 남자답다는 착각에도 취해 있었다. 어제 경미에게 말했던 대로 키스를 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지킨 셈이었고 경미는 정윤재라는 남자가 외모 못지않게 내면도 멋진 남자라는 것에 감탄했을 거라 생각하니 뿌듯함까지 더해졌다. 그렇지, 나는 그 영환이라는 남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 훌륭한 남자지.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두 알듯 언제 밥 한번 먹어요라는 건 우리는 그저 언젠가 우연히 마주치면 아는 척이나 하는 사이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윤재도 당연히 그걸 알았음에도 자신이 아주 괜찮은 남자라는 것에 취해서 경미의 문자가 의아하긴 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까지 눈치챌 여력은 없었다. 윤재는 아침에 힘겹게 눈을 뜬 순간 경미와 해장을 하러 갈 작정이었기에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는 중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지자 속을 채울 마음도 단번에 사라졌다. 그는 덜 마른 머리를 탁탁 털어내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는데 김새는 느낌에 한숨이 나왔지만 윤재로서도 오랜만에 키스였기 때문인지 윤재의 기대보다 여운이 길게 남아 윤재의 숨에는 아직도 하천 산책로에 차가운 바람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보면서 윤재는 모자를 고쳤었다. 이른 아침에 기껏 머리까지 감고는 덜 마른 채로 누워버려서 모자 말고는 머리를 어떻게 추스를 방법이 없었다. 11시가 넘어서자 이제 정말 속쓰림과 허기를 참을 수 없게 되어 윤재는 마지못해 일어났는데 배달 앱을 뒤져보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해장국이 자신의 앞에 놓이는 상상을 하게 되자 배달 음식으로는 절대 만족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샤워하면서 했던 면도도 보람없게 수염이 다시 까슬까슬 돋아나기 시작한 턱을 문지르며 윤재는 조급하게 아파트 밖으로 나섰다. 노포 맛집이 없는 동네 환경을 안타까워하면서 미리 검색해둔 인근 프랜차이즈 해장국집을 향해 걷는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얼굴을 반쯤 가린 두툼한 머플러, 검은색 롱패딩에 추리닝 바지 차림이었는데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차림이라 새삼스러울 게 없었지만 그 여자가 다름 아닌 경미라는 게 그 순간의 특별한 점이었다. 경미씨 뭐지? 출근했다고 하더니 벌써 돌아온 건가? 저 경미씨! 경미씨! 윤재는 2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경미의 이름을 부르고 뛰듯이 걸었다. 그는 경미의 핑계를 문자 그대로 믿었고 운 좋게 만났으니 지금 같이 해장을 하러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재는 모자를 눌렀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외모야 그렇다 쳐도 추리닝에 롱패딩을 걸친 경미의 얼굴이 간신히 세수만 하고 나온 상태의 모습이라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윤재는 경미가 자신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멈추거나 뒤돌아 볼 거라고 생각했다. 경미는 머플러로 감싸서 눈만 내놓은 얼굴을 살짝 돌렸고 분명 윤재를 본 것 같았지만 멈추기는커녕 걸음을 더 재촉하기 시작했다. 잘생긴 외모 때문일까? 살면서 여자에 대한 눈치를 갖출 필요가 없었던 윤재는 이제 손까지 흔들며 경미를 따라잡으려 거의 뛰다시피 했는데도 경미와 가까워질 수는 없었다. 윤재는 단지로 막 들어서는 차량에 막혀 멈춰섰고 경미는 때맞춰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숨차게 달려 멀어지고 있었다. 뭐지? 경미씨. 왜? 아휴. 헬스클럽을 다닐 게 아니라 러닝을 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며 윤재는 더 멀리 사라져가는 경미의 뒷모습만 맥없이 바라봐야만 했다. 윤재는 여전히 숨을 헐떡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미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주저했다. 나를 피해 도망친 게 뻔한데 내 전화는 과연 받을까? 근데 나를 피해?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황상 나쁜 놈 포지션이 경미 씨가 아니라 나 아닌가? 이건 끝내주는 키스를 선사하고 사라져버리는 건 누가 봐도 나 같은 놈이 할 짓 아닌가? 못소린 저 여자가 아니라? 경미는 여유롭게 걸으면 7, 8분은 좋게 나올 거리를 3분 만에 주파한 후 드디어 허리를 숙여 무릎을 잡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우리 단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잘 마주치지도 않는데 거기서 딱 하필 윤재를 볼 게 뭐람? 자신의 꾀재재한 몰골이 혹시 윤재의 눈에 박혔을까 걱정이 돼서
경미는 뒤늦게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질하고 머플러를 코 위로 끌어올렸다. 마스크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두툼한 머플러를 챙긴 게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졌는데 경미는 가쁜 숨을 죽여가면서 8층짜리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1층에 제법 큰 규모의 슈퍼마켓과 프랜차이즈 빵집, 은행, ATM 코너가 있는 이 건물에는 2층부터 8층까지는 동네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만한 미용실과 약국, 식당과 병원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주변 학교와 가까운 탓에 스터디 카페와 학원도 많았는데 경미의 목적은 3층의 내과였다. 아침에 컵라면을 먹을 때까지는 몰랐지만 라면을 먹고 났는데도 개운하기는커녕 오한이 드는 느낌이 이상했다. 어제 얇게 입고 밖에서 너무 오래 떨었나 싶어 두툼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지만 1시간 남짓 자다 깨니 오한이 더 심해지고 열도 더 오른 상태였다. 감기 기운이 분명해서 집에 대충 박아둔 약을 먹고 쉴까 했지만 경미의 직업상 또 앞으로 남은 학교의 여러 일정을 생각하면 병원에 가서 감기를 초기에 잡아야만 할 것 같았다. 경미는 마지못해 일어나 간단히 세수만 하고 집에서 입던 옷에 롱패딩을 걸치고 머플러를 둘렀다. 나가면서 마스크까지 하고 나니 준비는 완벽해진 것 같았다. 오한과 열이 두통을 일으켰고 병원에 갔다가 빨리 돌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경미는 윤재의 존재는 완전히 잊었다. 그래서 윤재가 큰 소리로 경미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랐고 그를 다시 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녀 자신의 몰골이 지금 얼마나 추할지를 생각하자 그저 지금은 윤재를 피해 도망쳐야 한다는 것 말고는 생각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진료는 짧고 신속하게 끝났고 경미는 병원 옆에 붙어 있던 약국으로 바로 가서 처방전과 약을 맞바꿨다. 집에 가는 길에 윤재를 마주칠 일이 없길 바라며 경미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5층에서부터 내려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경미는 수정과 눈이 마주쳤다. 수정은 마스크를 쓴 경미를 뒤늦게 알아본 듯 동그란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는데 경미가 망설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자 수정이 재빨리 열린 버튼을 누르고 말했다. 경미야, 뭐해? 안 타? 언제나처럼 완벽해 보이는 수정의 모습에 경미는 기가 죽었다. 명품 반열에 올라 있다는 브랜드의 패딩을 맵시 좋게 입고 젊은 엄마들 사이에 한창 유행 중인 털 슬리퍼까지 갖춰 신은 수정은 결코 40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 아린이 학원 갔다 오는 길이야. 학원을 좀 바꿔볼까? 아니면 과외를 추가해볼까? 생각 중이거든. 수정은 경미가 마치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 여기는 웬일이냐 묻기라도 한 것처럼 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미는 바로 어제의 일 때문에 수정이라면 꼴도 보기 싫었고 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라 수정에게는 눈도 주질 않았다. 나랑 커피 마시자. 매일 보는 친구에게 말하듯 편하기만 한 수정의 어조에 경미는 수정을 쏘아보며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 않을 입술을 깨물었다. 야, 너 지금 무슨... 경미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수정에게 욕설은 못할지라도 나한테 어제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자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었다. 그치만 엘리베이터는 1층에 너무 빨리 도착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보게 된 엄마의 손을 잡고 선 5살 먹은 아이 앞에서 언성을 높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경미는 혹시 수정에게 잡힐까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갔지만 수정은 경미를 잡지 않고도 그녀를 멈추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 사람 네 남친 아니지? 경미가 우뚝 멈춰선 순간 수정은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이름 정윤재, 공인회계사. 그리고 백경미의 남자친구는 아닌 남자. 어때? 이제 나랑 커피 마실 마음이 좀 생겼어? 경미는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하늘하늘 뿜어내는 하얀 김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경미와 수정이 나온 건물에서 불과 2분 거리의 카페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나른하고 조용한 음악 때문에 자칫 우울감까지 솟구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나 어제 진짜 짜증났잖아. 너는 어떻게 우리 호의를 그렇게 팽개치고 가버릴 수가 있니? 호의? 경미는 이맛살을 잔뜩 구기고는 되물었는데 자신에게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말을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만 했다. 그래, 호의. 우리 다 너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너희가 나 망신 주려고 했다는 건 지나가던 개도 알아. 수정은 세상 재미있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10대 여자아이처럼 깨르르 웃었다. 웃음이 잦아들자 수정은 앞에 놓인 차를 한 입 머금더니 주의 깊게 본다면 잔혹성이 엿보인다 할 만한 눈빛을 이글대며 경미를 보았다. 나를 망신 준 건 너지, 경미야. 너 때문에 어제부터 나 진짜 바빴어. 아니, 나 말고 미니가 바빴구나. 네 남친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어떤 사이인지 내가 너무 알고 싶었거든? 윤재 얘기가 나오자 경미는 덜컥 두려워졌다. 올해 39살이 된 네 남친 최근에 너희 단지로 이사 왔고 이혼도 했고 요 근처에 그 사람 누나랑 조카가 살고 또 일을 잠깐 쉬고 있다고 하던데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잘생기기까지 했지. 또 뭐가 있나?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너랑은 접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 미니 같은 소식통이 정윤재에 대해서는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그 사람 인생에서 너의 흔적을 발견을 못했어. 경미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 수정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다시 찻잔 손잡이에 손가락을 걸었다. 경미는 수정의 말에 반박할 변명이나 거짓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윤재와 어떻게 만나서 어떤 식으로 사귀게 됐고 얼마 동안 만나고 있었는지 같은 것들을 경미는 전혀 지어낼 수 없었다. 경미가 변명이나 거짓말을 지어낸다 한들 경미에게는 윤재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없었고 윤재와 주고받은 메시지라봐야 오히려 두 사람이 서먹서먹한 사이란 걸 증명하는 것들 뿐이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대체 뭐야? 경미가 수정에게 궁금한 건 그 하나였다. 수정과 경미는 친하지 않았고 예전이나 지금조차 척을 진 적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중학교를 같이 다닌 동갑내기였을 뿐이고 이런 식으로 엮이지만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보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 사람들이었다. 내가 수정이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게 있었던가? 수정이 경미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정말 뭔지 경미는 너무나 알고 싶었다. 너는 순진한 척을 하는 거니? 아니면 그냥 머리는 공부할 때 말고는 쓰지를 않는 거야, 뭐야? 경미는 수정의 말에 숨겨진 속뜻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경미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이유는 없어, 경미야. 사람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거나 싫은 거고 네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이유 따위는 나중에 찾는 거야.
너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을 싫어할 만한 이유는 무궁무진하고 내가 너를 싫어하는 이유도 그래. 너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너를 싫어할 이유가 아주 많아. 너를 싫어하는 게 나한테는 하나도 이상하질 않아. 경미야, 너는 왜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나한테는 그게 더 이상한걸? 경미를 혼란 속에 던져놓은 말만 해놓고 수정은 느닷없이 커피를 마시자고 했을 때처럼 갑자기 자리를 떠나버렸다. 나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 우리 곧 보자. 하는 말이 수정이 떠나면서 남긴 말의 전부였는데 경미는 패딩 주머니 속에 수저박듯 넣어둔 약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경미에게 현실감을 가져오는 건 오직 부스럭거림 그 하나뿐인 듯 했는데 경미는 불쑥 끼어들어 그녀의 상념을 방해하는 휴대폰 알림 소리에 지금 막 화면에 떠오른 톡을 멍한 눈으로 보며 입술은 달싹거리면서도 소리는 내지 않고 읽었다. 경미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인사가 너무 늦었나? 암튼 새해도 됐는데 우리 카페 한번 오지 않을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얼굴도 보고 싶은데 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영환이 보낸 메시지 중 보기 드물게 길다 싶은 내용이어서 경미는 피로감이 느껴지면서도 의아했다. 영환이 먼저 메시지를 보낸 건 그의 생일 이후 2주 만이었다. 예전 같으면 영환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진이 빠지는 시간이었겠지만 이번 새해만큼 영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던 게 언제였는지 경미는 생각해내기가 어려웠다. 경미는 자기가 어쨌든 영환을 보러 그의 카페로 갈 거라는 건 알았지만 평소와 달리 혹시 하는 기대감은 훨씬 사그라든 상태라는 걸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나저나 수정이나 영환이 때문에라도 내가 중학교는 다니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중학교는 다니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감기 기운을 쫓아보내며 집에 머물렀던 이틀 만에 집에서 나와서 간 곳은 영환의 카페였다. 이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경미가 영환에게 크나큰 기대를 품고 그를 찾아간 건 아니었다. 시간 나면 꼭 갈게 하는 톡을 경미가 답으로 보내긴 했지만 빨리 찾아가 볼 생각도 아니었는데 이틀 동안 삼시세끼의 간식까지 챙기듯 영환의 재촉이 이어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경미에게는 여전히 영환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으니 영환을 성가시거나 귀찮다고 느낀 건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영환이 경미에게 만남을 거듭 요구하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없었던 터라 궁금증을 참지 못했다는 게 더 맞았다. 경미가 찾아간 건 카페의 식후 손님들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 시간인 3시였다. 카페의 손님들은 반쯤 차 있었지만 경미를 맞이한 영환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얼굴로 경미를 맞이했다. 경미는 고급 드라이기를 받고도 표정을 구겼던 영환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영환은 경미가 생각에 빠질 잠깐의 틈도 주지 않고 카운터 아래에서 자신의 지갑과 차키를 챙겨들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영환은 한 달 전쯤 뽑은 20대 초반의 여자 알바에게 스치듯 말하고는 여전히 입구에 서 있는 경미의 등에 손을 얹고 그녀를 돌아세웠다. 오늘은 여기 말고 우리 다른 데 가자. 경미는 하며 얼결에 영환에게 끌려 그의 차에 올랐는데 영환이 경미를 차로 데려간 곳은 경미가 사는 도시와 옆 동네의 경계쯤에 위치한 2층짜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였다.
카페는 들어서기 전부터 통창을 통해서 널찍한 외부와 먹음직스럽게 진열된 수십 종의 빵과 디저트들이 보이는 곳이었는데 영화는 어쩐지 좋은 자리를 잡자며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2층까지 경미를 이끌고 다녔다. 결국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빵 2개 골라 음료를 주문하고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고 주문한 메뉴를 결제할 때 지갑을 꺼내려 가방에 손을 넣던 경미의 손을 영환이 만류하며 잡는 바람에 경미의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졌다. 경미와 영환은 자리에 앉아 자신들이 고른 빵이 잘려서 접시에 담기고 주문한 음료와 함께 쟁반에 세팅된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진동벨이 울리자 영환은 튕기듯 일어나 쟁반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모든 게 경미에게는 너무 낯설기만 했다. 영환이 바리스타가 되겠다고 했던 때와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던 때에 영환은 수시로 경미를 불러서 시장 조사라며 여러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맛보았지만 영환이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저렴한 에스프레소 바에나 가야 영환의 지갑을 볼 수 있었으니 이처럼 가격대가 높은 카페에서 영환에게 얻어먹은 게 더없이 낯설고 어색해서 경미는 영환을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여기 어때? 좋지? 좋네. 이 카페에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게 너 얼만지 짐작이나 가겠어? 글쎄, 내가 뭐 이런 걸 알기나 하나.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카페에 대한 얘기뿐인 건지 경미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그렇지.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에 관심이나 있겠어? 일단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것만 알면 돼, 너는. 내가 왜 이런 걸 알아야 하느냐고 물으려다 경미는 입을 다물었다. 영화는 경미보다는 카페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수를 계산하는데 더 여념이 없어 보였다. 근데 꼭 하고 싶다는 말이 뭐야? 경미는 앞에 앉아 있는데도 철저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영환이 조금 못마땅해져서 이틀 내내 궁금하던 용건을 꺼냈다. 아, 그거? 경미는 내가 잘못 봤나 싶게 영환이 눈에 띄게 얼굴을 붉히는 걸 보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영환은 자신의 차가운 커피에 꽂힌 빨대를 힘껏 빨아들여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머그잔에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경미는 흠칫 놀라 손을 빼고 싶었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눈을 빛내는 영환을 보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가 진짜 너한테 정말 고마운 게 많거든. 경미야, 우리는 서로 몰랐던 세월보다 알고 지낸 세월이 더 많잖아. 그치? 경미에게는 그리 유쾌했던 세월이 아니었지만 경미는 아련한 어조로 말하는 영환의 말을 잠자코 듣기만 했다. 네가 나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지 잘 알고 있어.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도. 경미는 영환이 한마디 한마디를 더해갈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영환의 마음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기울 수도 있다는 기대로 지새웠던 수없이 많은 밤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뚜렷하게 떠오를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었다는 거 잘 아는데 경미야, 내가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고 싶은데 말이야. 부탁이라니, 남자의 고백에 부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경미는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지는 단어를 곱씹었고
영환의 말이 이어지다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자 눈물이 왈칵 솟구치려는 듯 콧등이 시큰해졌다. 내가 여기 대표님한테 제안을 하나 받았거든. 그분이 여기를 이렇게 성공시켰지만 이거에 만족을 못 하시겠다고 전국 여러 군데에 이거보다 더 큰 카페, 초대형 카페를 차릴 예정이시래. 그러려면 이렇게 작은 카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라고 하시더라고. 경미야, 이게 말이 되니? 그분한테는 이게 작은 카페라니. 근데 그 대표분이 바로 나한테 이 카페를 인수할 의향이 없냐고 하시는 거야. 나 정도 역량이면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나? 경미야, 네 생각은 어때?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이 카페를 인수하려면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카페 차리고 운영하면서 대출 받은 게 좀 있어서 대출은 어렵게 됐고 투자가 최고인데 그래서 네가 생각났어. 너는 나 알잖아. 나 진짜 이거 잘할 수 있어. 아니 너한테 다 투자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일부야 일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경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미의 그런 행동은 영화는 경미가 투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경미가 고개를 주걱거리며 한 생각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였다. 경미에게는 이제 영환을 원망하는 감정조차 남지 않았다. 이 여자 정말 웃기네. 윤재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경미가 자신을 피해 달아났던 때로부터 그가 경미에게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연락의 흔적을 계속 쫓고 있었다. 왜 도망갔어요? 내가 부르는 거 못 들었어요? 나 피해요, 진짜? 진짜 왜?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내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윤재는 처음에야 분기탱천해서 따지듯 문자를 보냈지만 경미에게서 어떤 답도 도착하지 않자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너무 싸가지가 없었나? 내 마음을 좀 더 명확히 표현했어야 하나? 윤재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 얼굴 한 번만 봐요 라는 문자를 아침에 보낸 참이었지만 경미에게서는 여전히 어떤 답도 없었다. 와, 저깄네, 저깄어. 경미의 답을 듣고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고심하고 시도했는데 윤재는 느닷없이 눈앞에 들어온 경미의 모습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졌다. 윤재는 고장난 자신의 전자레인지를 대신할 물건을 찾느라고 당근을 뒤졌고 막 거래를 끝낸 후 차에 전자레인지를 실은 참이었다. 윤재는 경미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고 당근 거래를 끝내고 나니 추운 날씨에도 차가운 커피가 생각나서 경미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을 되짚어 보면서 카페를 찾아 걷던 중 경미를 발견했다. 그것도 경미가 오랜 세월 짝사랑했던 남자, 카페 주인 영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윤재는 울컥 화가 치솟아서 카페로 들어가려 문에 손을 얹었다가 막 카페 밖을 나오는 사람들을 피해 한 발 물러섰다. 윤재를 힐끔거리며 지나쳐가는 30대 여자 2명의 향수 냄새가 서서히 사라지는 동안 윤재는 당장 들어가서 깽판을 놓을 때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니. 자칫하면 큰일을 낼 뻔했다며 윤재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경미가 입구 쪽을 등지고 앉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다. 윤재는 조금 더 뒤돌아서 기다렸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페로 들어갈 때 그들과 일행인 양 섞여서 들어가 주문까지 마칠 수 있었다.
윤재는 메뉴가 나올 때까지 카운터 쪽에 서서 기다렸다가 쟁반에 담겨서 그에게 건네진 아이스 커피를 냉큼 컵만 집어 들어서는 메뉴를 기다리는 동안 눈독 들였던 자리로 가서 재빨리 앉았다. 자리를 많이 놓으려다 보니 카페의 큰 규모에 비해 테이블 사이는 좁은 편이었고 윤재가 차지한 자리는 경미와 등을 대고 배치된 자리여서 눈에 띄지 않고 경미와 영환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윤재는 의자 등에 눕듯이 기댔는데 그가 들은 대화는 주고받는 대화라고도 하기 어려웠다. 영환은 카페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그 얘기란 게 결국 경미가 자신에게 가진 감정을 이용하고 부추기는 것 말고는 없었다. 영환이 말을 끝내고 윤재는 경미가 무어라 말할지 걱정스럽게 기다렸고 주저하던 경미의 입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생각해 볼게.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윤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치듯 말했다. 아, 진짜 너무하네. 윤재는 자신의 큰 목소리에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경미 옆에 섰다. 자기야, 빨리 일어나. 이건 더 들을 필요도 없다. 내가 그랬잖아. 이 자식이 이상한 소리 할 것 같다고. 내가 따라오길 정말 잘했지. 자기랑 이 자식이랑 대체 언제적 친구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어? 경미야, 대체 누구? 영화는 경미에게인지 아니면 윤재에게 묻는 건지 스스로도 결정을 못한 건지 경미와 윤재를 번갈아 보았다. 아휴, 진짜 자기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내가 일을 시작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윤재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경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경미의 남자친구인 척 하는 건 두 번째라고 생각했다. 이에 더해 윤재는 영환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자신이 경미의 가짜 남자친구는 더 이상 아닐 거라고도 생각했다. 이거 봐요. 정신 차려요. 괜히 남의 여자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남의 여자? 말은 영환이 했지만 경미의 눈에도 영환의 것 못지않게 의문이 가득 담겨서 윤재를 보았다. 보면 몰라요? 나 경미 남자친구니까 앞으로 경미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자기도 잘 들어. 자기가 이 자식 다시 한 번만 더 만나면 나 진짜 크게 화낼 거니까.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경미가 또다시 윤재의 손을 잡고 나가려다가 아차차 하면서 잊고 갈 뻔한 자신의 가방을 집으러 쪼르르 영환이 얼에 빠진 채 앉아있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경미는 차마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자신을 보는 영환의 표정을 보고는 다시 윤재에게로 가서 팔을 내뻗고 기다리고 있던 윤재의 손을 덥석 마주잡았다. 경미는 힘줄이 불끈 솟아있는 윤재의 뜨거운 손을 잡고 윤재가 기운차게 열어젖힌 카페의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의 30년 짝사랑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언제쯤 이 사람이 내 손을 놓을까 경미가 마음을 졸이며 걷는데 윤재가 패스트푸드점 앞에 우뚝 멈춰섰다. 나 배고파요. 경미는 윤재의 말투에서 그녀가 아이들에게서 무수히 많이 들었던 심통이 단단히 났구나 싶은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었다. 윤재는 경미의 의사를 물은 건 아니었다는 듯 경미의 손을 잡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경미는 윤재가 키오스크에서 두 사람 몫의 버거 세트를 주문하고 결제를 마칠 때까지도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절대 자신의 손을 놓지 않는 게 조바심을 넘어 신기해질 정도가 됐는데 윤재가 경미와 맞은편에 자리를 잡은 후 드디어 자신의 손을 놓자 경미는 안도와 함께 서운함을 느꼈다. 지금까지 계속 손을 잡고 있다가 놓고 나니
경미와 윤재에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색함이 들이닥쳤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다는 알림이 모니터에 뜨기 전까지 경미와 윤재는 서로의 눈도 보지 못하고 딴청을 부렸다. 윤재가 배고프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듯 버거를 크게 베어 무는 모습을 보며 경미는 더 이상 윤재와의 관계를 불확실하게 남겨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윤재 씨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날 좋아하는지 어쩐지도 모른다면서요. 경미의 말을 듣기는 했는지 윤재는 꾸역꾸역 버거를 씹어 넘기고 콜라를 빨아들일 뿐 대꾸가 없었다. 그냥 나한테 재미로 이러는 거면 경미 씨가 지금까지 왜 못소리였는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윤재는 컵에 꽂힌 빨대를 빼내고는 콜라를 크게 들이켜고 말했다. 발끈한 경미가 뭐라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윤재의 말이 더 빨랐다.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눈치요? 최소한 내가 알기로 여자한테 재미삼아 키스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연락하는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경미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입술을 내밀었고 윤재는 프렌치 프라이를 입에 던져 넣어 씹어 넘기고는 말을 이어갔다. 남자들은 이거 내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긴 한데 자기 욕구를 주체 못해서 키스를 하든 뭔 짓을 하든 했다면 암튼 그래놓고 여자한테서 도망가고 싶다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게 남자예요. 근데 남자가 그래놓고 도망치지도 않고 잠수도 안 타고 여자한테 다가간다? 그건 그냥 다가가고 싶은 거죠. 말해봐요, 경미 씨. 내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경미는 툴툴대는 어조를 버리지 않았던 윤재의 말투 너머에 있는 속뜻을 그제야 좀 알 것 같았다. 그럼 우리 경미는 윤재 씨가 나를 좋아하는 거냐고, 우리 진짜 사귀는 거냐고, 남자 여자 커플 그런 거 진짜 그런 거냐고 자세하고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묻고 싶었지만 신음과 비슷한 외마디 말을 뱉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경미 씨, 눈치 좀 챙겨요, 진짜. 꼭 그렇게 묻고 대답을 들어야 돼요? 나 얼굴 빨개진 거 안 보이냐고요. 그냥 일단 지금은 이거나 먹어요. 나 지금 너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니까. 경미는 음료를 쭉 빨아들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눈만 치켜들어 윤재의 얼굴을 보려다가 음식을 씹다 말고 자신의 모습을 넋놓고 보는 윤재와 눈이 마주쳤다. 윤재가 기겁해서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본 경미는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그것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저기 키스해도 돼요? 입가를 냅킨으로 닦아내며 무슨 날씨에 대해 말하는 듯 도통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윤재의 말투에 경미가 눈을 찌그러뜨렸다. 왜 윤재 씨는 항상 뭘 먹고 나서 키스를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요? 사람 북적북적한 데서? 경미 씨가 몰라서 그러는데 키스를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커플이 아니에요. 경미는 윤재의 입에서 나온 커플이라는 단어에 할 말을 잃었지만 윤재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 다 먹었다니까요? 봐요. 입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봐요. 진짜 가까이 와서 보라니까요? 경미는 윤재의 생떼에 못 이기는 척 상체를 기울여 윤재의 입속을 들여다보려는데 윤재는 틈을 놓치지 않고 경미에게 입을 맞췄다. 후다닥 몸을 뒤로 빼고 얼른 주변 사람들을 둘러본 경미는 거세게 날뛰는 심장이 윤재의 키스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세탁소에서 중학생 아들의 두툼한 패딩을 건네받은 민희는 종종 걸음으로 단지를 가로질렀다. 대체 옷을 입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아들의 패딩에 묻은 얼룩은 손빨래나 세탁기로도 지울 수가 없었고 유튜브에서 배운 세탁법도 소용이 없었다. 진짜 이럴 거면 새 옷을 왜 사줘야 하는지 몰라. 어차피 뭘 사줘도 옷의 수명이 한철인데. 어쨌든 세탁비가 들 거면 옷값이라도 안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단지 앞 세탁소에 잠깐 나온 터라 민희는 얇은 외투 하나만 걸쳐서 마음과 걸음이 모두 급했다. 아들의 패딩을 잠깐 걸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목적지로 들어가는 남녀를 보고는 민희는 추위도 잊고 멈춰섰다. 뭐야 저게? 경미랑 그 남자잖아? 민희의 눈에 경미와 윤재가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었고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어깨를 붙이고 들어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였다. 진짜 사귀는 거야? 민희는 추위에 곱은 손으로 주섬주섬 휴대폰을 꺼내 수정의 이름을 찾았다. 수정아. 수정이 전화를 받자마자 민희는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가 수정의 짜증스러운 말투에 목소리를 금방 낮췄다. 내가 뭘 봤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경미를 봤는데 정윤재라는 남자랑 있더라니까. 대충 그래서 뭐 어쨌다는 소리냐는 수정의 퉁명스러운 말이 새어나왔고 민희는 크게 숨을 들이켜고 폭탄 선언이라도 하듯 단어마다 힘을 주어 내뱉었다. 손을 잡고 가더라니까 손을? 휴대폰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민희는 통화가 끊긴 건지 화면을 살폈지만 통화 시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여보세요? 수정아, 듣고 있어? 머뭇거리던 수정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라 말하자 민희는 수정이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고개를 크게 끄덕인 후 대답했다. 정말 사귀는 것 같아. 지금에 와서 진짜인 척 할 필요가 없잖아. 정말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 분위기였어. 2월 윤재와 경미가 만남을 갖기 시작한 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졸업식 일정이 빨라진 요즘 경미의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학사 일정이 미뤄져서 예전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랬듯 2월에 졸업식 날짜가 잡혔다. 졸업식은 학교의 다양한 행사 중에는 손에 꼽힐 만큼 큰 행사여서 경미는 교감이 됐다는 게 짜증스러울 정도로 바빴는데 윤재의 얼굴을 실컷 볼 수 없다는 것도 짜증을 참을 수 없는 이유였다. 선생님, 졸업생 답사를 회장이 못하겠다는데 어쩌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졸업식 기획을 담당하던 교사가 다가와 하는 말에 경미는 잠시 윤재의 생각을 미뤄두었다. 회장이 답사를 왜 못하겠대요? 모르겠어요. 그냥 울며 불며 자기는 절대 죽어도 못하겠대요. 이상하네? 정교회장이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꽤 잘하던 친구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게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네요. 자기한테 답사를 시키면 자기는 꼭 기절해버리고 말 거래요. 부회장 시키면 되지 않냐고 울기만 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부회장이 아린이죠? 네, 아린이도 말은 똘똘하게 잘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경미는 얘기를 끝내고 돌아서는 담당 교사를 보며 졸업식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살짝 들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교회장이 아닌 정교 부회장이 졸업생 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았지만 아린이가 수정의 딸이고 자신의 별명을 만든 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힌 건 아닌지 반성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경미는 불안과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려 휴대폰을 열었고
윤재와 경미가 함께 찍은 사진은 잽싸게 넘겨버리고 틈날 때마다 찍어둔 윤재의 독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연애란 게 확실히 덕질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근데 이런 얼굴을 보고 어떻게 덕질을 안 할 수가 있지? 대답을 재촉하는 누나의 말소리가 들렸지만 윤재는 웅얼거리기만 할 뿐 또렷이 대꾸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지아와 누나까지 누나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는데 윤재와 윤재의 누나는 서로의 몸이 닿으면 죽는 사람들처럼 소파의 끝과 끝에 앉아 있었고 온통 딴 데 정신이 팔린 윤재를 누나는 눈의 가시처럼 쏘아보며 답을 재촉했다. 경미가 몹시 바쁘다는 얘기와 오늘도 못 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톡으로 전하고 있었는데 윤재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만 한 이모티콘에 신경질을 내면서도 이것저것 골라 곁들여 가며 굶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보고 싶다 등의 답을 보내면서 희죽거리고 있었다. 지아가 경고를 하듯 윤재의 옆구리를 계속 찌르고 있었지만 윤재는 윤재의 누나가 그에게 TV 리모컨을 던질 때까지 휴대폰에서 얼굴을 들지 않았다.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대답 안 해? 윤재는 막 깊은 잠에서 깬 것 같은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며 누나와 자신을 관찰하듯 주시하는 지아에게 눈길을 주었다. 뭐라고? 했어? 아휴,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삼촌이 나 데려다 줘야 된다고. 어? 내일 너희 학교 졸업식이잖아. 1학년인데가? 윤재의 누나는 입술을 꽉 꿰물며 또 뭔가 던질 만한 걸 찾는 듯 이리저리 눈을 돌렸다. 우리 노래한다고 했잖아, 삼촌. 곧 새로운 회사에 출근할 날짜가 잡히면서 윤재는 불어 지아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지만 한창 연애에 정신이 팔린 터라 지아의 말을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아우, 저 미친 새끼. 대체 저런 거 어디가 좋아서 만나지? 카톡 알림이 오자 윤재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내렸고 윤재의 누나는 또다시 소리를 질렀다. 집중 안 해? 아, 알았어. 내일 지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온다. 접수. 윤재는 다른 것도 아니고 지아의 학교에 떳떳한 이유로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졸업식을 구경하면서 당연히 경미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다 문득 윤재는 누나가 한 말에 신경이 쓰였다. 근데 누나가 내가 누구 만나는 거를 어떻게 알아? 윤재의 누나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지아가 말해줬는데? 너 지아네 교감 선생님이랑 손잡고 돌아다닌다고? 윤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오르는 걸 보면서 누나는 한심하다는 듯 다리를 뻗어 발가락으로 윤재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 아, 이거 진짜 여자들이 생긴 거에 훅해서 그렇지 완전 쉬운 놈인데. 지아야, 너는 어떻게 알았어? 지아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으면서 별거 아니란 투로 대답했다. 애들이 말해줬는데 삼촌이 교감 선생님하고 손잡고 다니고 맨날 뽀뽀도 하고 그런다고? 애들 보는 데서 잘하는 짓이다. 아휴, 미친놈. 윤재는 지아와 누나에게 부끄러워서 소파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이내 허리를 빳빳이 세운 채 누나에게 물었다. 누나, 그 사람 앞에서도 나한테 이럴 거야? 내가 뭐? 누나는 내 이름을 안 부르잖아. 미친놈, 정신 나간 새끼, 이렇게만 부르고. 아, 걱정 마. 네가 여친 데려오면 꼬박꼬박 이름 불러줄게. 윤재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만 누나가 기꺼이 윤재가 바라는 대로 해준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의아했다. 근데 왜? 왜긴 미친놈아. 너같이 비리비리한 놈 걷어준다면야 내가 뭘 못해? 아, 그거야?
네가 막 남매 사이에 대한 이상한 환상이 있는 모양인데 세상에 자기 남동생 이름 부르는 누나는 없어. 만약에 그런 누나가 있다? 그거는 뭐 전생에 동생한테 엄청난 죄를 지었다거나 혹시 어릴 때 동생을 죽일 뻔 했다거나 하는 말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 이후에도 윤재의 누나는 새끼와 놈을 섞어가며 윤재를 놀리고 조롱하고 공격했지만 윤재는 자신이 경미를 누나에게 소개할 생각을 했다는 것에 스스로 놀라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게 그냥 지금 한창 좋을 때 넘치는 감정을 주체 못해서 관계를 더 단단하게 엮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어쩐 건지 윤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도 적어져서 졸업생 자체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어졌다고 하더니 여전히 졸업식은 꽤나 북적이는 행사였다. 윤재는 졸업식장인 강당에서 경미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식이 시작되기 전이어서인지 경미의 얼굴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지아는 아마도 다른 친구들과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노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알록달록한 꽃다발을 든 하객들은 다소 추운 강당의 졸업식이 빨리 시작되고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 같았다. 윤재는 굳이 잘 차려입을 까닭이 없었지만 경미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졸업식에서 경미의 역할이 있으니 경미 또한 정장을 했을 것 같아서 톤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우리는 아마 무척 잘 어울리는 커플로 보일 테니까 엄청 근사한 곳으로 데이트를 가야지 하는 생각만으로도 윤재는 괜히 삐져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누나가 윤재를 봤다면 미친놈이 따로 없다고 욕을 했을 테지만 드디어 식이 시작되고 단상 위에 교장과 함께 올라가는 경미를 보는 윤재에게는 누나가 아닌 그 어떤 이의 비난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졸업식은 평범하고 무난하게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다. 졸업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졸업장과 갖가지 명목의 상장, 그리고 교장의 너무 긴 축사와 지아가 섞인 1학년 동생들의 노래 선물까지. 귀엽고 지루하고 뭉클한 시간이 이어지는 동안 윤재는 단상 위에서 학생들과 교장을 챙기며 박수를 치고 격려하거나 교사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경미를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 경미에게서 눈을 떼는 것이 윤재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는데 자꾸 윤재의 신경을 긁는 사람들이 보여서 윤재는 불안해졌다. 윤재가 경미의 남자친구인 척하고 경미를 데리고 나온 브런치 레스토랑에 있던 바로 그 여자들. 윤재는 수정을 위시한 그 여자들이 단상 가까이 한쪽 끝에 뭉치듯 서서 쉴 새 없이 수근거리는 모습을 모른 척 하는 게 더 어려웠다. 모두들 학부모니까 졸업식에 온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유독 경미를 보며 뭔가 계획이 있는 듯 수군거린다는 게 윤재는 불쾌했다. 그들이 먼저 했던 짓과 분위기로 보면 오늘도 무슨 일이든 벌일 거라고 믿는 게 이성적인 판단인 것만 같았다. 윤재가 불편함과 불쾌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초조해야 할 때 5학년 학생 대표가 졸업생들을 향한 축사를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런 축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라 봐야 축사를 읽는 학생의 부모나 친구, 실수를 하지 않는지 살펴야 하는 관계자들 뿐이겠지만 5학년 대표는 긴장이 묻어나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제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물러나는데 성공했다. 이어서 6학년 졸업생 대표 아린이의 답사가 이어지려고 할 때 수정과 그 패거리들은 아린이 아닌 경미에게 더 관심이 가는 듯 경미를 주시하고 있었다. 아린이의 답사는 그야말로 답사다웠다.
먼저 5학년 학생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에게도 이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연히 부모님들도 빼놓지 않았고 헤어지는 친구들에 대한 아쉬움도 얘기했다. 졸업생 대표의 답사라고 해봐야 감사하다, 아쉽다, 그리울 것이다 등으로 채워지는 법이라 모두들 얕은 관심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린이 뜬금없이 소리내어 웃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참 재밌었지만 죄송하기도 해서 여기서 꼭 얘기하고 사과하고 싶었답니다, 여러분. 저기 서 계신 우리 백경미 교감 선생님 제가 선생님 별명 붙인 거 정말 죄송해요. 아린이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경미를 두 손으로 가리키며 하객들을 보면서 웃었다. 경미의 별명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웃었고 경미의 별명을 몰라도 교사에게 별명을 붙였다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우리 교감 선생님 별명은 삐사감인데요. 여러분 삐사감 아시죠? 저희 엄마가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신 소설인데 삐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모르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정말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암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얘기하지만 삐사감은 노처녀인데 러브레터를 받는 여학생들을 질투하거든요. 아닌 척 하면서 남자를 엄청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결국은 되게 불쌍한 사람인 건데 제가 교감 선생님한테 삐사감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그게 너무 죄송해요. 아린이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 속에는 경미에 대한 조롱이 짙고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아린이 답사 말미에 이런 얘기를 보탠 것에는 분명 수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당사자인 경미가 모를 수는 없었다. 경미는 아린의 조롱 섞인 사과가 계속되는 동안 인자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점점 달아오르는 얼굴을 가라앉히는 데는 실패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심해졌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교사들의 난감한 표정은 경미든 교장이든 이 희한한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무슨 지시라도 내려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아린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학교 생활에서의 추억과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반성, 그리고 실수로 상처 입었을지 모르는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다. 혹시 경미가 이를 막는다면 철없던 학생의 장난도 이해하지 못하는 속 좁은 꼰대 교감으로 아주 오래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거였다. 하지만 이제 내 별명을 이 동네 사람들 전부가 알게 될 텐데 경미는 웃고 있었지만 당장 졸업식장을 뛰쳐나가고만 싶었고 자신을 보며 웃고 수군거리는 하객들을 보는 눈이 점점 흐려지는 기분이었다. 아린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리고 경미가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을 때 어디선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함성이 들려왔다. 분명 아린이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함성에 놀라 경미가 눈을 들었을 때 본 것은 누군가 좋기 10개 정도는 될 듯한 꽃다발을 한꺼번에 품에 안고 하객들을 지나 단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꽃다발에 가려져 하체만 보인 사람은 남자였고 단상에 올라 곧바로 경미를 향해 다가왔다. 꽃다발을 든 남자가 꽃다발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했으며 자신의 얼굴이 보이도록 꽃다발들을 내리자 나타난 윤재의 얼굴에 경미는 놀라 두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미는 단상 위에 선 아린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낮게 속삭였지만 윤재의 목적은 반대로 이 순간을 더욱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윤재는 꽃다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장 풍성한 꽃다발 하나만 들고는 경미 앞에 한쪽 무릎을 꿇어 앉았다. 윤재의 행동이 뜻하는 바를 모두 이해한 사람들의 함성이 더욱 커졌고 멀리서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한 얼굴로 이를 지켜보는 수정이 보였다. 경미는 아린의 답사를 들을 때보다 더 당황스러워서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하게 돼서 미안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뭘 하는 건데요? 백경미 선생님, 윤재의 뒤로 물러서려는 경미의 손을 잡아 끌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윤재의 목소리는 훨씬 낮아졌지만 윤재의 말을 들으려 졸업식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진 탓에 강당에서 말하는 사람은 윤재 한 사람뿐이었고 모두 윤재의 말을 들었다. 윤재가 청혼하자 사람들은 재빨리 경미의 얼굴로 눈을 돌려 경미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시했다. 나는 윤재는 경미와 짧게 사귀면서 결혼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데에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윤재의 프로포즈는 수정이 자신의 딸까지 동원해서 경미를 망신주기 위해 꾸민 음모에 대항하려 급조한 이벤트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면 윤재는 결코 청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재는 경미가 삐사감이라는 별명을 영원히 떼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이벤트를 생각했고 그건 자신의 프로포즈밖에 없었으며 프로포즈를 떠올리자 그게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이란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당장 프로포즈를 하려니 반지도 꽃다발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윤재의 눈에 사방에서 꽃을 든 사람들이 들어왔다. 아린의 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재는 하객들 사이를 다니며 갑자기 프로포즈 하려는데 꽃다발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고 꽃다발은 쓰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윤재 같은 번듯한 외모의 사람이 프로포즈를 한다는 말을 듣자 여자들은 자신이 프로포즈 받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건지 앞뒤 재보지도 않고 윤재의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윤재는 경미의 답을 기다리며 입을 달싹여 제발을 연거푸 되뇌었는데 이런 자리에서라면 프로포즈를 거절당한 남자로서의 망신이 큰지 여자에게서 실현당했다는 아픔이 더 큰지를 윤재가 따져보고 있을 때 경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할래요, 결혼. 경미의 대답이 쉽사리 믿기지 않았던 윤재는 굳은 얼굴을 하고는 눕혔던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났다. 경미의 작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하객들도 윤재의 행동이 뭘 뜻하는지 알 수 없어 숨을 죽였다. 윤재가 자신이 안고 있던 꽃다발을 내려놓고 내내 잡고 있던 경미의 손을 힘주어 당기자 순식간에 경미가 윤재의 품에 안겼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설렘 가득한 탄성이 잔잔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윤재는 경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건드리듯 톡 치고는 은밀하게 속삭였다. 우리 진짜 하는 거예요, 결혼? 이거 이제 진짜 못 무르는 거예요. 경미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윤재는 두 손으로 경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하객들의 함성은 이제 절정을 향해 천천히 솟아오르고 있었는데 윤재가 경미의 입술에 벅찬 숨을 담아 깊게 키스하자 사람들의 얼굴을 알록달록 밝히는 폭죽처럼 각양각색의 목소리로 터져나와 강당을 채웠다. 무지개 빛깔의 함성을 배경으로 한 윤재와 경미의 키스가 너무 진해지자 사람들은 함성에 짓궂은 야유를 섞거나 아이들의 눈을 가리기도 했다.
미약하게 남은 이성의 힘으로 간신히 키스를 멈춘 경미와 윤재가 치밀한 계획으로 어른들을 골리는 장난에 성공한 아이들처럼 자부심과 쑥스러움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단상 아래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힐끔거렸다. 경미는 빨리 단상을 내려가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었지만 경미의 손과 어깨를 감싸는 윤재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나란히 섰다. 윤재는 경미와 맞잡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향해 흔들었는데 마치 당선 사례에 나선 부부 정치인 같았다. 윤재와 경미가 잊고 지내던 감정과 추억을 부추기는 분위기에 젖어든 사람들의 웃음 섞인 함성이 크게 높아졌고 윤재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했다. 살면서 이런 일 거의 없어요. 그냥 즐겨요. 경미는 행복과 흥분으로 잔뜩 붉어진 얼굴을 하고 대꾸했다. 내가 그거 해줄게요. 뭘요? 윤재 씨 기다리는 거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고 관심 가져줄게요. 경미의 말이 끝나자 윤재는 이가 드러나게 활짝 웃었지만 이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처럼 한쪽 입술만 올린 미소로 얼굴을 다잡았다. 오늘 내 집에서 자고 가요. 네? 왜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 우리 집인데? 윤재의 입에서 나온 내 집과 자고 가요라는 말에 경미는 흠칫 놀라 온몸이 굳었다. 우리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나는 지아도 예쁘지만 경미 씨가 낳은 내 아이를 바란다고요. 아이요?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아서 언제 키워요? 아이를 낳다니. 경미는 구름을 걷는 듯 황홀했던 로맨스가 가차없는 현실에 처박히는 것 같았다. 할 수 있어요. 결혼은 지금 당장 못하지만 아이는 당장 만들 수 있으니까. 농담이죠? 그쵸? 내가 또 이런 걸로는 농담을 안 하지.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경미는 알고 있었다. 윤재는 장난기가 많은 남자라 수시로 장난과 농담을 일삼았지만 경미를 향한 감정과 두 사람에 관해서만큼은 절대 농담이나 장난을 섞지 않았다. 경미는 윤재가 하는 말을 곡해할 필요 없이 언제나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갱년기 나이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거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빛나는 윤재의 얼굴을 보고는 경미와 윤재의 아이가 윤재를 쏙 빼닮은 얼굴로 태어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니 어쩐지 그 모든 고생을 감수할 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품게 되었다. 동시에 윤재에게는 아주 나중에 혹시 말하게 될지도 모르는 경미가 이 순간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되새겨 보았다. 윤재가 청혼했을 때 경미가 생각한 건 까짓것 그냥 해버리자였다. 윤재와 첫 키스를 했을 때처럼 결혼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경미는 첫 키스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라고 여겼지만 경미가 그토록 걱정하던 그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윤재와의 키스 후 경미는 왜 그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영환에게 고백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굳이 각 잡은 고백의 자리가 아니었더라도 영환과 만나는 건 그리 드물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대뜸 좋아한다 해버리면 그만이었을 텐데 대체 왜 그렇게 못했을까? 영환이 경미의 고백을 거절했다면 경미는 굳이 영환을 잡지 않았을 거였고 영환도 자기가 받아주지 않을 애정을 품은 경미를 편하게 이용하는 친구로 곁에 두지는 못했을 텐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했던가? 경미는 영환과 수정에게 그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고마움의 감정이 솟아나는 걸 주체할 수가 없었다.
떠밀리지 않으면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격의 경미를 그들은 밀어붙였다. 그들은 경미를 자신이 마련한 함정으로 유인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윤재라는 복병을 예상할 수 없었다. 영환과 수정이 아니었다면 윤재 역시 앞뒤 가리지 않고 경미의 손을 붙잡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혹시 그랬더라도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렸을지 몰랐다. 아마 결혼도 그렇겠지? 경미는 영환이 이끄는 대로 단상을 내려가며 결혼이라는 게 자신이 늘 꿈꾸던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싸우고 화해하고 가끔은 미워하고 그래도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며 서로를 걱정하겠지? 에휴, 알게 뭐야? 살다가 너무 못 살겠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항상 최악의 일을 상상하며 한 걸음도 내디딜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경미는 닥칠지 어떨지 알지도 모를 불행을 걱정하며 오늘의 행복을 망치지는 않기로 결심했다. 나 아이가 둘이면 딱 좋겠어요. 네? 둘이요? 네, 나 닮은 아들하고 딸이면 엄청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빈말으로라도 경미 씨 닮은 딸과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는 윤재에게 경미는 눈을 흘겼지만 윤재는 머뭇거리지 않고 강당을 나섰다. 지금 가면 안 돼요. 나 일 아직 안 끝났다고. 내 말 뭘로 들었어요? 우리 바쁘다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자신을 놓아줄 마음이 없는 윤재의 걸음에 맞춰 걷느라 경미는 자신의 굽 높은 구두가 더 발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에라 모르겠다. 까짓 거 잘리기야 하겠어? 윤재와 경미가 이처럼 대단한 이벤트를 펼쳤어도 경미는 자신의 별명을 떼어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아이들이 삐사간 만큼 강렬한 별명을 찾는 건 아마도 무척 힘이 들 테니까. 하지만 경미가 이제부터는 자신의 별명을 의기양양한 태도로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해 보였다. 삐사감은 더 이상 사람들의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 삐사감은 넘치도록 사랑받았고 그 사랑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말고 이제 삐사감에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을 삐사감이라 조롱하며 부르던 사람들과 상관없이 경미는 행복해졌다. 남이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말은 경미와 윤재가 스스로 꾸려낸 행복 앞에 무력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내일은 역대급 한파가 몰려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윤재와 경미가 어깨를 붙이고 나란히 앉은 차 안은 따뜻하기만 했다. 윤재의 차가 그의 성급한 마음처럼 먼지를 일으키며 내달렸다. 경미의 오늘 하루가 아주 길 것만 같았다.